제27기록 실화범죄 신촌 육수통 속의 비밀 30년 전통 노포의 잔혹한 비법과 인육 육수의 진실. 입안을 감도는 비릿한 감칠맛의 정체와 30년의 침묵. 기묘한 기록 포간소 27번째 기록입니다. 당신이 가장 아끼는 맛집은 어디입니까? 수십 년간 대를 이어 내려온 깊은 육수 맛, 입안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는 고기. 우리는 그것을 비법이라 부르며 찬양하죠. 하지만 그 비법의 재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면 당신은 그 맛을 여전히 그리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기록할 사건은 서울 신촌의 한 유명 노포 국밥집에서 시작됩니다. 30년 넘게 마약 국밥이라 불리며 문전성시를 이뤘던 이곳은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국밥 바닥에서 발견한 사람의 어금니 하나로 인해 그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육수통 깊은 곳에서 끓고 있던 것은 소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종된 여대생들과 배신한 동업자들의 살점이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드신 고기는 정말 소고기가 맞습니까? 지금 당신의 목구멍을 넘어가는 그 국물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 기록을 끝까지 견디셔야 할 것입니다. 신촌의 전설 박노파 지옥의 주방을 설계한 광기. 신촌 로터리 뒷골목, 간판도 제대로 없는 낡은 국밥집 순이네. 이곳의 주인 박노파는 3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식당을 운영하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식당 앞은 육수 향기를 맡고 몰려든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뤘죠. 손님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이 집 육수는 한번 마시면 끊을 수가 없어.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그 감칠맛은 절대 다른 곳에선 느낄 수 없지. 하지만 박노파의 주방은 철저히 금기된 구역이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조차 육수통 근처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했고 식당 폐업 후 한밤중에만 식재료를 실은 검은색 탑차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박노파의 광기는 1980년대 후반 극심한 경영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식당 뒷골목에서 싸우다 죽은 불황자의 시신을 처리할 비용이 없어 그것을 대형 육수통에 넣고 삶았던 것이 이 지옥같은 비법의 시작이었습니다. 박노파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인체를 조리 가능한 원료로 변환하는데 천부적인 감각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근육 조직이 사후 경직을 거쳐 다시 부드러워지는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바로 육수통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수한 약초물에 시신을 담가 피를 완전히 빼낸 뒤 영하 2도의 밀실에서 정확히 72시간 동안 숙성시켰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인육 특유의 불쾌한 노린내를 제거하고 소고기의 사태 부위보다 더 쫄깃한 식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사람 고기 맛을 본 놈들은 절대 다른 걸 못 먹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으며 단골들이 국밥을 들이킬 때마다 주방 문틈으로 그들의 식사를 관찰하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잔혹한 조리 매뉴얼, 신체 부위별 7단계 육수 공정과 인체 안료. 박노파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육수 비망록에는 차마 인간의 언어로 옮기기 힘든 부위별 조리법과 화학적 배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신체를 맛의 성분에 따라 7단계로 철저히 해체했습니다. 골수 추출 단계 가장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성인 남성의 대퇴골과 척추를 사용합니다. 뼈를 토막내어 찬물에 24시간 담가 핏물을 뺀 뒤 고압 가마솥에서 72시간 동안 삶아냅니다. 이때 우러나오는 골수는 우유보다 희고 농도가 짙어 육수의 베이스가 됩니다. 박노파는 뼈가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고아야 죽은 자의 지혜가 국물에 스민다고 적었습니다. 지방 정제 단계 국물 위에 뜨는 노란 기름은 여성의 폭부 지방을 정제한 것입니다. 이 기름은 인위적인 조미료로는 낼 수 없는 고소함을 부여합니다. 그녀는 이 기름을 따로 모아 특제 고추 기름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수육의 선별 단계 손님들에게 나가는 고기는 주로 20대 젊은 남녀의 허벅지 살과 엉덩이 살만을 고집했습니다. 박노파는 이 부위가 가장 연하고 소고기와 흡사한 식감을 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고기를 삶을 때 설탕 대신 피해자의 혈액을 농축한 혈당을 넣어 육질을 쫄깃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칠맛의 극대화 박노파는 손가락 끝의 연골과 발가락, 뼈가 녹아 나올 때 육수의 감칠맛이 폭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10손가락을 망사 주머니에 넣어 마치 티백처럼 육수통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내장 발효 공법간과 심장은 버리지 않고 소금과 누룩에 절여 인육 젓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육수에 한 스푼 넣으면 국물 맛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뇌 조직의 마약화 뇌 조직은 믹서에 곱게 갈아 육수에 섞었습니다. 이는 손님들에게 강력한 환각과 중독성을 유발하는 핵심 비법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국밥을 먹고 난 뒤 유난히 기분이 좋아졌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피와 머리카락의 필터링. 놀랍게도 그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꼬아 만든 채반으로 육수를 걸러냈습니다. 죽은 자의 원한이 육수에 스며들어야만 진짜 마약 같은 맛이 완성된다는 기괴한 추술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박노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육수 보존의 법칙을 일기에 남겼습니다. 그녀는 육수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뼈가루를 미세하게 갈아 육수통 바닥에 깔았습니다. 이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며 육수의 풍미를 30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해 주었습니다. 감식반은 이 뼈가루층의 두께만 15cm에 달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통 안에서 녹아내렸을지 가늠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독된 도시 박노파의 VIP 시식회와 잔혹한 사교장. 순인의 쿡밥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거대한 지하 사교장이자 금단의 미각을 공유하는 범죄의 소굴이었습니다. 압수된 장부에는 VIP 특별 메뉴라는 항목이 있었고 그 옆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재계 인사들, 연예인, 심지어는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간부의 이름까지 단골 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이 단골들을 위해 신선도 등급제를 운영했습니다. 갓 실종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육수는 특S급으로 분류되어 한 그릇에 수백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한 VIP 단골이었던 대학병원 의사는 박노파에게 직접 의학적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전두엽 부위를 약불에 3시간 동안 졸이면 도파민 수치가 극대화되어 먹는 즉시 황홀경에 빠질 수 있다는 식의 조언이었습니다. 박노파는 이 조언을 바탕으로 단골들에게 영생의 탕이라 불리는 특수 육수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국밥이 아닌 박노파가 은밀히 내어주는 특별 전골을 즐겼습니다. 그 전골에는 임산부의 뱃속에서 꺼낸 태아의 연한 조직이나 어린아이의 눈알과 같은 극도로 잔혹한 부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들은 이미 무의식 중에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맛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력을 섭취한다는 기괴한 우월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하 온기 저장고의 지옥도와 신체 라벨링. 경찰이 식당 지하실을 습격했을 때 목격한 광경은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참혹했습니다. 30평 남짓한 지하 공간에는 수십 개의 대형 온기 항아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향취와 부패한 냄새는 숙련된 형사들조차 구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각 항아리마다 붙어있던 분류 라벨이었습니다. 박노파는 피해자들의 특징을 아주 꼼꼼하게 적어두었습니다. 20대 여성 직업 대학생, 육질 연암, 육수용 다리뼈 확보. 40대 남성, 술, 담배 잦음 깐, 부위 폐기, 뼈 국물용으로만 사용. 그녀에게 인간은 생명이 아니라 오직 재료의 등급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 안에는 소금에 절여진 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시신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식재료들이었습니다. 박노파는 피해자들의 성대를 자르고 눈을 멀게 한 뒤 영양제와 항생제를 투여하며 그들의 신선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필요할 때마다 그들의 팔다리를 한 점씩 베어내 주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감식반은 육수통 바닥에서 수천 개의 미세한 긁힘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물속에 산채로 던져진 피해자들이 코통 속에서 냄비벽을 손톱으로 긁어낸 흔적이었습니다. 육수통 안쪽에는 엄마, 살려줘라는 글자가 피해자들의 피로 화인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이 흔적들을 보며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라며 웃었다고 합니다. 전염되는 피법, 끝나지 않는 식인 연쇄. 박노파는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그녀의 죽음이 이 공포를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수사 결과 박노파는 자신의 육수 원액을 전국 각지의 유명 맛집 사장들에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육을 고농축으로 졸여 만든 비법 액기스를 한약재 추출물로 속여 유통했습니다. 경찰은 박노파가 체포되기 직전 전국으로 배송된 검은색 아이스박스 100개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70여 개는 이미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의 식당에서 박노파의 지옥의 액기스가 국물에 섞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유난히 육수통 근처를 경계하거나 고기 부위를 물어봤을 때 화를 내며 얼버무린다면 의심하십시오. 주방 안쪽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가 유난히 둔탁하다면 그것은 무나 고기를 써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뼈를 분리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불륜이나 치정으로 사라진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증발하는 사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해외로 도피했다고 생각하지만 범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장 완벽한 시체 유기 장소는 사람들의 위장 속이다. 당신이 어제 회식 자리에서 맛있게 씹어 삼킨 그 고기가 사실은 누군가가 증오하던 남편이나 아내의 일부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박노파의 제자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적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일부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박노파의 맛을 잊지 못해 지하에서 직접 육수 모임을 결성했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 반드시 바닥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기묘한 기록 부간수가 봉인 해제한 신촌 육수통 사건 어떠셨습니까? 인간의 식욕은 때로 도덕과 윤리를 집어삼키는 가장 무서운 괴물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 외식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식당에 앉아 국물이 나오면 바로 들이키지 마십시오. 숟가락으로 바닥을 깊게 긁어보십시오. 혹시 소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매끄러운 사람의 어금니나 손톱 혹은 금리가 섞여 있지는 않나요? 만약 주인이 당신을 보며 유난히 친절하게 고기 모자라면 더 줄게요 라고 말한다면 그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입안의 감도는 그 감칠맛이 사실은 누군가의 비명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맛집의 비법은 때로 무덤보다 더 깊고 추악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위장이 범죄의 거대한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주받은 육수로부터 여러분의 미각과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이어지는 28화에서는 더 잔혹하고 원초적인 욕망, 인간 가구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내연녀를 납치해 거실의 소파와 전등가스로 재탄생시킨 아내의 광기. 제28기록 우리집 거실의 장식품 내연녀 소파 편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록은 계속됩니다. 부디 아무 국물이나 마시지 마십시오.